묻지도 않았는데 각본 없는 대화다라고 하니 각본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역겨움을 견디며 무슨 개소리를 하나 싶어서 들어보니 참 이상합니다. 각본은 없다는데 문재인이 읽어내리는 A4 용지는 질문에 따라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넘어가는군요. 차라리 나는 공약을 지켰다, 이렇게 망가진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 않느냐 라고 했으면 이런 미친놈을 대통령식이나 되는 자리에 앉혀놓은 저급한 국민성을 탓하고 말겠는데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로 소수의 보수와 편향적인 언론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며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조작과 본격 선동을 위한 밑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정권을 부여하며 선대위 쇄신 카드를 꺼냈군요. 문재인의 개소리 남발과 발을 맞추는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지지율은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20% 이상 뒤처져 있겠죠. 선대위 쇄신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국민과의 대화로 문재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딴 기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밀리기 전에 적당히 조정해서 깜깜이 기간이 되면 골든크로스 운운하겠죠. 이게 모조리 부정선거를 위한 밑밥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당장 이번 주부터는 지지율 반등이 있겠죠. 다 조작하는 겁니다. 최소가 과포집 등의 편법이며 대체로 조작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이 글은 새벽에 쓰던 글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해가 뜨니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택 공급량이 역대 정부 통틀어 최고다. 일자리가 99.9% 회복되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찌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중공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는데도 항의는커녕 중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노출되는 것보다 미세먼지를 마시는 게 100배는 더 위험할 거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면 실상은 더하다는 뜻 아닌가요? 문재인 왈 6개월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종전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문재인을 더 잘 잡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모든 죄를 다 밝혀내서 엄단하지는 못하겠죠. 이유는 중공과 북한 때문입니다. 설마 하니 불법 대북 송금, 중공 간첩 등의 혐의를 따져 물을 리는 없으니까요. 중공과 북한을 배후로 둔 동질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문은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더 잘 때려잡을 거다, 그러니 꼭 윤석열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건 뭔가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문재인보다 훨씬 뻔뻔한 놈이 집권할 수도 있다. 탁현민이나 탁현민보다 더한 놈을 5년 더 봐야 할는지도 모른다. 결정적으로 문재인의 종중종북 대회 정책을 최소 쓴 게 대체로 진일보시킬 이가 이재명이다. 틀린 말이 없을 겁니다. 이젠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일부가 대단히 비정상적입니다. 13.5% 차이가 불과 일주일 만에 0.5%로 붙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특별한 낙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캠프에서 망언이 쏟아졌었죠. 혹시라도 재난지원금 철회를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결격이지 호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선대위 진통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층의 인식 수준이 개돼지 급이 아닌 이상엔 윤석열이 정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으니까요. 즉, 선대위 인선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윤석열이 굽히지 않았기에 때문에 겪는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구시대 운운하며 김병준과 김한길을 깎아내리는 것은 허세 또는 무식 셀프 인증입니다. 물론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우리처럼 사기 탄핵,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고찰까지 있는 경우엔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지지층의 인선이 변수가 될 일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김병준이나 김한길의 정무 감각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정무 감각이 뭔지 모르나 봅니다. 정무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무 감각이 없는 노회한 정치인으로 선대위를 꾸려서 국민이 실망할 거다라는 진단은 일도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질 만한 이슈가 크게 없었으며 이재명의 지지율이 상승할 만한 이슈는 더더욱 없었음에도 일주일에 13%가 좁혀졌다는 것은 세부 지표를 볼 필요도 없이 과포집을 이용한 조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윤석열의 지지율이 100% 컨벤션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지지율 상승은 이해할 수 없고 고정된 무응답층 비율도 비정상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 과정이 국민적 염증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고 누구 말처럼 노회한 정치인이 전면에 배치된 것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컨벤션 효과의 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선의 성격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을 묻는 여론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일주일 전 16.6% 차이로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4.7%로 줄었을까요? 일일 확진자 수 폭증과 백신 접종, 요소수 사태 등이 겹쳐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같은 날 나온 다른 여론조사는 여전히 10% 전후의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이 조사도 이재명의 지지율 상승이 크게 나타납니다만 그나마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위 두 개의 여론조사는 ARS 조사지만 갤럽은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수 응답층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편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수 응답층이 기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는 대체로 보수가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11% 차이로 압도했습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정도의 차이라면 ARS에서는 20% 이상의 차이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윤석열에게 분노하십니까? 제 경우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사기 탄핵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범총 시절 부정선거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가 없겠죠. 이러니 분노할 만합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보죠.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뭔가요? 명백히 부정선거죠. 부차적으로 이재명의 낙마를 방지하고 문재인에겐 종전선언 등을 수월하게 할막바지 국정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부정선거에 분노한다면서도 괘씸한 윤석열이 당한다는 이유로 부정선거 전조 증상을 방치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자기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옆집 이웃과 앙숙입니다. 방법만 있다면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강도가 들어 앙숙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얼굴도 봤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덕분에 소원을 이뤘으니까요. 여기에 분풀이 말고는 다른 정의가 있나요? 윤석열에 대한 분노는 마땅합니다만 분별은 꼭 필요합니다. 좌파가 벌이는 굿반에서 함께 칼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분노가 좌파의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결정적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작자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